여러분, 삼실에 묶인 완다를 이길 수 있는 캐릭터가 얼마나 될까요? 또 흥룡의 전투력, 라오허는 흰산의 기준을 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영팬입니다. 오늘은 리뷰 분석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뇌피셜 쫙쫙 쏟아내면서 그래도 근거는 가지고 호랑이 형님 3부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전투력 티어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티어가 7개로 나눠져 있고요. 흰산의 힘, 가운데 이 흰산의 힘을 기준으로 위아래로 나눠가면서 분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티어라도 앞쪽에 있으면 좀 더 강한 존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장 약한 놈 하나 뽑아보죠. 여러분 딱 봐도 보통 이제 다 보면은 3부에 처음 등장하는 얘들은 보통 강한 애들이 아니에요. 다 세요. 그 중에 2부에 많이 나왔던 애 누가 있을까요? 바로 시라무렌입니다. 시라무렌이 지금 보면은 생긴 게 상당히 저희가 이제 2부에서 봤던 그 포스 넘치는 시라무렌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생긴 걸로 해도 거의 맨 끝에 아마 외모로 해도 끝에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시라무렌 가장 D급에 놓겠습니다. 사실 시라무렌이 2부에서는 한 세력을 지배하는 아주 강력한 존재로 나오지만 지금 이 시점에는 쪼렙도 이런 쪼렙이 없습니다. 시라무렌 하면 가장 먼저 저는 사실 이령이 생각납니다. 이령은 흰산의 기준을 넘었지요. 그래서 일단 이령 여기 A급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라무렌하고는 사실 거의 주종 관계로 3부에서는 나오는데요. 나중에 2부에서 시간상으로 따지면 2부가 더 후니까요. 그때 이제는 거의 시라무렌이 이령에게 맘먹는 걸 넘어서서 거의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참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 2부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어요. 시라무렌이 어떻게 생겼을까 막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 딱 등장했을 때 그 포스, 이령과 대면에서 앉아서 나눴던 그 대화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령과 시라무렌 지금 급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이렇게 두고요. 자, 그래서 이령 A급에 두도록 하고요. 이 A급 이령, 흰산의 기준을 넘은 A급 이령을 가볍게 발바닥 하나로 제압한 형님이 바로 우리 삼실에 묶이신 완달 형님 되겠습니다. 삼실에 묶이신 완달 형님이 이령 앞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삼실에 묶인 완달, 여러분이 완달처럼 이렇게 상체가 완전히 꽁꽁 묶였다면 몇 살까지 이길 자신 있습니까? 중학생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저는 못 이깁니다. 초등학교 6학년 여러분이 발바닥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길걸요?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야 이기겠지만 그만큼 급 차이가 엄청나야 가능한 상황을 완달이 이령을 상대로 연출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이령과 완달 같은 가족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대흥입니다. 대흥에 대한 묘사는 흰산의 기준을 번번이 넘지 못했다입니다. 그래서 대흥이 여기 B급에 두고요. 함화 별 힘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대흥과 함화는 큰 힘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함화가 당장 지금 3부 2화에서 당장 이 시점에서 후계를 정하면 형님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큰 힘의 차이는 없지만 대흥이 그래도 앞이다, 하마보다는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 대흥과 하마가 라오허를 잡고 힘을 흡수했다면, 그러면 흰산의 기준에 저는 충분히 닿아서 후계자가 될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일족의 힘을 흡수한 이령보다 라오허의 힘을 흡수한 대흥이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도 추측해 봅니다. 저는 그만큼 라오허를 높게 평가합니다.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대흥은 B급입니다. 그리고 완달의 가족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딸들, 대흥과 하마의 배다른 동생들 보겠습니다. 각각의 이름이 있지만 사실 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완달의 딸들이에요. 얘네는 어디 둘까요? 시라무렌보다는 세겠죠. 그러나 신격에게 어깨빵을 맞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그 정도로 약하고요.
뭐 여기 시라무렌과 완달의 딸들 사이에는 시라무렌보다 한 단계 윗급인 신카이 정도가 있겠습니다. 천재와 완달의 싸움을 직관한 신카이, 네, 라오호와 함께 유일한 직관러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완달의 딸들 한방 컷으로 날려버렸던 신격들입니다. 이렇게 어깨빵을 날렸는데요, 브라가라는 신격이었죠. 네, 뭐 브라가가 얘네들 나머지 신격보다 좀 강할 수는 있겠지만 큰 차이가 뭐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신격들은 완달의 딸들을 한방 컷으로 날렸으니 한 단계 급은 높여서 C급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격인 풍룡, 뭐 조금 이제 메이저로 나왔던 뭐 얘네들은 사실 저는 야쿠 기간에 나왔던 애들은 사실 이제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완달도 몇 대 때리고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여기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신격들이 이야기합니다. 압카를 데려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압카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못 데려간다고 봅니다. 압카를 어떻게 데려가요? 지금 어떤 신격 하나는 이거 압카 우리가 데려갈 수 있는 거 맞나? 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압카가 이 시점에도 어린 이 시점에도 신격들보다 강하거나 아니면 신격들이 데려갈 수 없는 포스의 존재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린 압카 요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자, 모란 보겠습니다. 모란 어딜까요? 여러분 모란의 활약 보셨나요? 신격들 뒤에요, 앞이에요? 모란은 신격들 앞입니다. 모란의 정수주, 비록 이제 정수주의 기력을 사용하긴 했지만 뭐 그것도 자기 무기잖아요. 네. 자, 저는 요 정도까지 봅니다. C급에서 압카 신격들, 뭐 강한 신격들 앞쪽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뻐요. 네. 그 다음은 제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한 캐릭터입니다. 흰산의 기준에 닿았을 것인가? 저는 닿은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3부 2화에서는 라오허가 흰산의 기준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완달이 새 아들 불러놓고 너희는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닿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흰산 입장에서는 지난번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달을 제외한 가장 강한 존재를 원합니다. 흰산의 주인보다 강한 존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흰산의 힘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려면 위협받지 않아야 합니다. 천재, 뭐 압카, 흰산을 파괴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하거든요. 뭐 물론 라오허가 압카나 천재 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완달이 아들들을 불렀던 이 시점에서는 라오허가 새 아들들보다 훨씬 강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 A급 일령은 일족의 힘을 흡수해서 라오허를 넘어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라오허랑 비슷한 파워 누가 있을까요? 저는 랑랑이라고 봅니다. 랑랑. 자, 아마 비슷했을 거예요. 라오허가 순수 힘으로 흰산의 영역에서 2인자, 완달 다음에 2인자였다면 곤륜의 2인자가 랑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랑랑은 천재에게 반역을 꾀했습니다. 반역을 꾀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벼볼 힘이 있었다 라는 건데요. 저는 이 곤륜의 2인자 랑랑이 라오허보다 강한 흰산의 기준을 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천재와는 급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천재는 반역한 랑랑을 죽이지 않습니다. 천재가 랑랑이 자기에게 위협할 정도로 강했다면 랑랑을 그대로 죽였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써먹으려고 뭐 흰산을 치기 위해서 인 것 같긴 하지만 써먹으려고 가둬둡니다. 가둬뒀다는 것은 언제든 풀려나와도 본인이 천재가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재와 랑랑은 힘 차이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야쿠 기간에 나왔던 애들 너무 그냥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일단 한 단계 내리고요. 둘을 붙여놓으니까 너무 이것도 그 외모가 둘 다, 그래서 둘 중에 더 못생긴 녀석을 한 단계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라오허는 여러분 화장하면 괜찮아요. 포스 장렬이죠. 랑랑은 화장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그냥 랑랑은 뭐 B급으로 내립니다. 자, 다음은 토백. 분명 천재가 이야기했습니다. 땅에서는 랑랑과 같은 급이라고.
일단은 같은 급에 두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리 파이터 천재의 말을, 이 백초거 아가리 파이터의 말을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토백이 땅에서만 랑랑급이지 하늘로 가면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늘로 갔다가 흥룡한테 조 터지고, 그리고 또 호영 3부에서는 사실 하늘을 날지 못하는 캐릭터가 거의 없고 원거리 공격을 못하는 캐릭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치 포지셔닝만 잘 잡고 멀리서 원거리 공격으로 토백을, 땅에 있는 토백을 공격한다면 충분히 누구라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칠성월에게 한방 컷을 당했어요. 완달의 칠성월이긴 했지만 칠성월에게 한방 컷을 당한, 정말 아무 저항도 못하고 토백이 그냥 절단이 났죠. 대응도 가능할까? 대응이 칠성을 채워서 가면 가능했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저는 흰사한 일족 좋아해요. 그래서 토백보다는 앞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응이 랑랑은 못 이길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는 토백 뒤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여기다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대응에게는 뭐가 있다? 칠성월이 있다. 사실 제가 아까 랑랑이 야코 기간에 등장한 캐릭터라서 한 단계 내리고, 또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 단계 내렸다고 했지만, 이렇게 라오허부터 B급 티어를 살펴보니 어느 정도 잘 맞는 것 같아요. B급을 정리해보면 대흥과 하마는 근소한 차이로 대흥이 앞서고, 토백이 랑랑과 같은 급이려면 땅에서는 이라는 조건이 필요한데, 실제 전투에서는 하늘과 땅을 자유롭게 오가고 변신도 하는 랑랑이 토백보다는 한 수 위일 듯 하고요. 또 토백은 강하지만 대응의 칠성월에게는 상성상 밀릴 듯 하고, 또 땅에서 랑랑급인 토백을 땅에서 압도했던 라오허가 랑랑보다는 한 체급 위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이제 남은 캐릭터들은 진짜 강자들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 완달 형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완달이에요. 흰산의 힘 쓰지 않는 완달 형님. 자, 완달 형님 어디로 가냐? 삼실에 묶인 완달이 일형과 사실 급이 다르다고 해도 관계없을 만큼 발바닥 하나로 이겨버립니다. 그러나 S급에는 캐릭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삼실에 묶인 완달은 내리고요. S급에는 완달 형님, 흰산의 힘을 쓰지 않는 완달 형님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달 형님이 약호 기간이 끝나고 백제 백초거에 아구창을 날립니다. 네, 이 백첩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리는데요. 흰산의 힘을 쓰지 않아도 이 그냥 백초거 있잖아요. 얘랑은 좀 급이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삼실에 묶인 완달과 우리 그냥 완달 형님 사이에 백제 백초거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얘는 기분이 나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완달 형님을 정말 그냥 뚝갑해던 그 존재는 바로 이융합 천재였습니다. 병존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청재와 백제가 함께 힘을 합치니 완달 형님이 상대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완달 형님 흰산의 힘 누가 쓰지 못한다고 하더냐, 10% 남은 그 힘으로 이 융합 천재를 그냥 박살, 사지절단을 내버리죠. 요렇게 융합 천재 앞쪽에 S급, 앞자리에 흰산의 힘 10% 쓰는 완달 형님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영에서 가장 신뢰감 있는 캐릭터, 그의 말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 누굴까요? 바로 구망입니다. 구망은 천재가 융합을 유지하면 완달이 남은 흰산의 힘을 쓰는 것도 문제가 안 된다. 10%의 힘을 모두 다 써도 문제가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구망의 말은 거의 오피셜입니다. 저는 구망 신뢰하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이 오융합 천재가 완달 형님보다 흰산의 힘 10% 쓰는 완달 형님보다 앞쪽입니다. 사진이 없어서 이게 오융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융합 천재 흰산의 힘을 100% 쓰는 완달 형님, 누가 강할까요? 완달 형님이 뒤일까요? 앞일까요? 이건 사실 판단 못 하겠습니다. 10%로는 오융합 천재를 이길 수 없다는 구망의 피셜이 있었지만 모든 힘을 다 사용하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완달형님 앞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룡입니다. 흥룡. 자, 흥룡과 완달의 싸움을 보면 시기상으로는 전성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진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삼시를 써서 완달이 최종적으로 흰산의 힘을 쓰지 않고 흥룡을 잡긴 했지만 그 전에는 흰산의 힘을 쓸 기회를 엿봤던 것도 같아요. 그런데 흥룡이 하도 이제 왔다리 갔다리 무두리 술법을 이용해서 피해 다니니까 완달이 어떻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라오허의 증언에 의하면 흥룡 쪽으로 싸움의 기세가 좀 기울었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자는 완달 형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완달 형님은 전투에 있어서는 정말 맹장이기도 하지만 뭐 지장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완달 형님이 전성기에 흰산의 힘을 완전히 다 사용하고 끝까지 흥룡과 붙었다, 사생결단 냈다라고 하면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좀 이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흥룡이 그러게요. 완달 형님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저는 흥룡이 여진과 힘을 합쳐서 겨우 이제 이겼으니까요. 뭐 완달 형님이 흰산의 힘을 쓰는 완달과 흥룡은 힘 자체는 사실 거의 동등하다고 보고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40 넣어서 완달 형님을 S급 가장 앞쪽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흥룡과 천재를 비교해보면 흰산의 힘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완달이 천재를 이긴다 라고 봤을 때, 전성기에 흰산의 힘 사용이 가능한 상황에서 여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잡았던 흥룡이 오융합 천재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불함. 백호로서 흰산의 초대 주인이었죠. 불함은 SS급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완달보다 불함이 강했다고 봅니다. 그의 강함은 상징적입니다. 완달을 불함의 현신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흥룡급은 아니더라도 그의 버금가는 세상의 강자들 모두 물리치고 새로운 흰산의 주인으로 등극하는데요. 대흥이 힘을 채워가는 과정에서 세대가 지날수록 개체들이 약해진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아마 불함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강자들이 전성기급의 포스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컷을 보면 뭐 전투가 아니라 거의 전쟁급인데, 불함은 여기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1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힘을 흡수했다라고 하면 뭐 대항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불함을 SS급에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모두를 통틀어도 가장 강력한 존재, 프롤로그에 등장하는 여신 아부카허허. 호영 세계관에서 세상을 창조한 절대적인 여신입니다. 태초의 존재이자 악마 예루리를 제압했던 그녀가 단연 SS급 맨 앞입니다. 그리고 아부카허가 예루리를 제압했고요. 여신 아부카허에게 대항했던 유일한 존재, 악마 예루리입니다. 비록 제압당했지만 악마 예루리는 세계관 2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흰산의 힘을 온전히 받아서 사용하는 압카. 여기서 압카는 현재 다리 부러진 압카가 아닌 가상의 압카이긴 합니다. 즉 흰산의 힘을 온전히 받은 압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아부카허는 뭐 단연 압도적으로 세계관 1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저는 압카를 여기다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부카허가 흰산의 힘을 묻어뒀고 부활한 예루리를 제압할 만한 충분한 양을 묻어뒀을 것이고, 그 묻어둔 흰산의 힘을 자신의 그릇에 충분히 담아 사용하면 악마 예루리를 제압할 수 있다 라고 아부카허가 설계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함은 불가능했지만 압카는 가능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함에게 흰산의 힘을 다 주고 악마 예루리를 제압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대로 뭐 압카라는 존재는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불함보다 더 그릇이 큰 부활한 악마 예루리를 제압할 수 있는 존재는 아부카허 외에는 압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 2위 압카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 아린 안 나왔어요. 3부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린은 넣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내피셜로 네, 한번 이렇게 티어를 짜봤는데요. 제가 요거를 링크를 올릴 테니까 여러분도 뭐 여러분의 생각 나름대로 네, 한번 티어표 요거 그대로 이제 사진이랑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한번 매겨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